10년 동안 들인 총알이 20조. 20조? 야, 너무하지 않나?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갑자기 놀라운 소식이 나타났죠. 지금 지리자동차가 기존의 르노 삼성, 그러니까 르노 코리아 지분을 34% 인수한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런가 보지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 르노 삼성 이제는 프랑스, 중국, 한국 이렇게 3개국이 함께 공동으로 보유한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특이한 건 기존의 르노가 가진 지분을 넘긴 게 아니죠. 그냥 신주를 발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보통은 회사가 어려졌을 때 이 대주주가 어떻게 해요? 야, 나 힘들어. 내 주식 좀 네가 사가. 현금 좀 받고서 이 회사 좀 팔란다. 너 살래? 이런 거잖아. 기존의 쌍용차가 그랬죠. 인도 마인드라가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우리 지분 좀 사가세요. 사가실 분 이러신 거. 근데 르노 삼성은 이런 게 전혀 아니었죠. 지분은 난 그대로 갖고 있을 거고, 그런데 우리가 더 잘 될 거니까 너 투자해 보시든가, 이런 느낌이잖아요. 같이 대박 한번 내보자, 가자,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어쨌든 외부 투자를 받았다 이런 것에선 같은데,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뭔가 현금을 받아서 이익을 받거나 수익을 올리는데 도움되는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르노 삼성이었던 이 한국의 르노 코리아 자동차, 이 회사에다가만 현금을 왕창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이 정확한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중이랑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대략 2,600억 정도가 되겠구나, 이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2,600억? 잠깐, 2,600억? 예전에 르노 삼성 자동차 지분 구조는요, 원래 르노가 80.1%, 삼성카드가 19.9%를 갖고 있었죠. 이건 뭐 우리나라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시키지 않기 위해서 19.9%였지만 어쨌든 이제는 신주 발행을 왕창 해서 르노가 52.9%로 내려왔고요. 지리자동차가 34%, 삼성카드가 13.1%로 구성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럼 르노 코리아 대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건가? 이거 알아보면 조금 무시무시합니다. 지난 1월에 이 진리그룹 그리고 르노그룹이 친환경차 신차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어요. 이 주력 공장을 르노 코리아 부산 공장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차 당연히 하이브리드 차 나올 거고, 전기차 당연히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은 에이, 르노 삼성 내가 알아, 우리가 뭐 원데이 투데이 봤나? 에이, 르노 삼성 뭐 한다고는 하는데 뭐 잘하든가 뭐 이러잖아요. SM6 페이스리프트 이랬던 차가 이렇게 나왔고, QM6 페이스리프트 이랬던 차가 이렇게, 에이, 이 정도면 임팩트가 없네. 차만 나오면 현대차 씹어먹는다 이런 얘기했는데 뭐 실제로 그렇게 된 적도 없고, 르노 삼성 에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요번에도 그저 그럴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번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르노 삼성이 나서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르노가 나서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이 르노 코리아의 공장을 이용해서 중국 지리자동차의 의지로 차를 만든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차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대체 어떤 차를 만든다는 것인가? 진리그룹은 여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르노 코리아의 컴팩트 모듈러 아키텍처 CMA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진리가 혼자서 만든 게 아니죠. 볼보가 함께 만든 소형차 플랫폼입니다. 이걸로 볼보 XC40도 만들었고, XC60도 만들었고, 볼보 C40 리차지도 만들었고, 뭐 다 만들었어요. 전기차로 요즘 핫한 폴스타2도 이 CMA 플랫폼으로 개발된 겁니다. 요즘 볼보의 주력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죠. 다들 이걸로 만들어요. 이 플랫폼이 뭐냐? 플랫폼이라는 건 그냥 뭐 자동차의 셰시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전자장비들, 버튼이라든지 뭐 여러 계기판이라든지 뭐 그 안에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기 안전장치라든지 뭐 충돌 시험 클리어하는 거라든지 뭐 등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르노 코리아에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르노 코리아에서 차를 만들게끔 한다. 만약에 뭐 쌍용이나 이런 회사에서 다시 전기차 플랫폼이나 하이브리드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 그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뭐 쌍용차를 누가 인수해도 못할 거잖아. 그걸 처음부터 다시 만들려면 기간이나 비용이나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어쨌든 새로운 걸 또 만든다고 하면 역시 비용이 들 텐데, 근데 르노는 이걸 한순간 점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막 열심히 대리게임 뛰어가지고 막 캐릭터 다 완성시킨 거를 돈 주고 산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 그냥 스킨만 얹으면 돼. 대박이겠죠. 그래, 그러면 어떤 차를 만드나? 현재까지 나온 지리자동차 중에 한 대를 생산하는 거,
아니죠, 아니죠. 디자인은 르노그룹 차원에서 한다고 하고요. 개발은 르노코리아가 한다고요. 진짜? 총알은 중국 진리가 쏜다고 합니다. 이상한데 1600억 쐈다고 하니까 어휴 총알 빵빵합니다. 이제 제대로 차가 하나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신차를 내놓으면 어떻게 되나? 부산 공장에서 생산해서 국내 판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2024년부터. 그러니까 내후년이면 바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그냥 우리나라에 좋은 차가 하나 나오겠네, 차 하나 생겼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상하다. 진리는 뭐 남 좋은 일 시키는 회사야? 진리는 무슨 뭐 자선 사업합니까? 그냥 한국에 좋은 차 만들어주고 싶어서 2,600억을 태워? 에이, 당연히 그럴 리 없죠. 진리 자동차 만들어서 한국에 팔고 그거 일부는 중국에도 팔고 뭐 그렇게 하면 그 자동차를 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중국이 인건비가 더 싸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시죠? 진리 자동차는 한국에서 만든 차를 중국에 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진리는 브랜드가 이미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갑자기 르노 브랜드로 한국에서 만들어서 중국에 팔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어요. 현대기아 세계 3위예요. 세계 3위인 현대기아의 본진에서 차를 지금 만들어 팔아보면 얼마나 팔겠어? 아니 뭐 팔기야 팔겠지만 그게 진리 입장에서 큰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진리가 보는 핵심은 수출입니다. 아무리 볼보라고 해도 이 중국산 자동차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거부감이 크죠. 지금 유럽 판매량 보면요, 이미 중국 브랜드들이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이미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중국에서 생산하는 링크앤코, 만약에 코리아에서 만드는 링크앤코라면 어떨까? 링크앤코가 어느 나라 브랜드인지 아직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링크앤코 메이드 인 코리아 딱 찍혀있으면 아유 훌륭하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현대차가 세계에서 굉장히 잘 나가잖아요.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는 물론 현대차가 잘해서도 있죠. 근데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 현대가 BTS 굉장히 좋아하죠.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니 덕분에 내가 이만큼 팔았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현대는 사실 싸이나 뭐 봉준호나 이런 사람들한테 상 줘야 됩니다. 물론 반대 경우도 맞죠. 현대가 잘해서 우리나라 위상이 올라갔다, 이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우리나라 대기업 망해야 돼 뭐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 이게 사실은 기업과 국가는 이게 어쩔 수 없이 같은 공동운명체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업이 국가를 끌고 가고 국가가 기업을 끌고 가고 이렇게 가는 게 특히 자동차 업계에선 그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냐? 당연히 아니죠. 한국이 가진 관심도에 비하면 이 국가 브랜드에서 아직 멀었습니다. 사실 중국 네티즌들이나 뭐 중국 당국에서는 뭐 우리 중국이 어때서 그래, 우리 중국이 세계 최고지 뭐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기업인들이라면 알죠. 이 차를 팔아본 입장에서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 달고서 세계 나가면 100점 100패다 이런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진리는 이 르노 코리아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차라도 르노 코리아에 플랫폼 주고 기술 주고 뭐 생산해달라고 하고 돈 주고 그러고서 만들면 어떻게 되냐? 일단 차가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되죠. 이미지 좋죠. 게다가 FTA가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한미 FTA 돼 있죠. 한 EU FTA도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 시장 이 미국 유럽 관세가 0%입니다. 아예 안 내요. 미국하고 중국은 어때요? 이 무역 분쟁 이거 종식하자 뭐 했는데 중국이 갑자기 야 종식은 무슨 종식 이했다 하면서 관세 먹어라 이러고서 40% 매겼잖아요. 물론 이게 계속되는 건 아니고 이제는 좀 해소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표적 관세 배제 절차 이 TTP라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관세를 배제하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자동차는 제외. 그거 희한하네요. 중국산 자동차가 뭐 부담이 되나? 그거 왜 제외하지? 아무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유럽, 미국에 수출하려면 중국에서 수출하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수출하는 게 경제적으로나 이미지 면에서 훨씬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투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이상한 점이 있어요. 지금 그런 회사 있잖아. 괜찮은 회사 있는데 쌍용 있잖아요. 쌍용이 왜 안 해? 쌍용 거전데. 쌍용은 지난번에 상하이차가 한번 했죠. 근데 한번 되었죠. 이때 노조가 상하이차 사장 왔는데 사장을 쫓아내버렸어요. 사장이 그 자기 방에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고 거기서 바로 뒤돌아 나와서 그 자리에서 바로 비행기 타고 중국으로 귀국했죠. 옥쇄 파업 이런 거를 막 하셔가지고 쌍용차 입장에서는 상하이차가 우리를 먹튀한다, 우리 기술을 먹튀하는 거다 이러면서 막 소송도 하고 난리 났는데 소송에서 졌죠.
먹튀 아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났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쌍용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회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투자에 가장 실패한 사례로 금융교과서에 쌍용차 사례가 나온대요. 아, 쌍용 그때 상하이차하고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걸 그렇게까지, 좀 아쉽습니다. 일단 아쉬워요. 자, 그래서 르노, 지리, 그리고 르노코리아가 꾸미고 있는 일은 뭔가, 이걸 좀 봐야죠. 지리 입장에서 보면 미국, 유럽에 수출하는 지리 자동차를 만들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건 뭐 확실하죠. 르노 입장에서 보면은 확장이에요. 르노는 지금 팽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회사입니다. 규모의 경제, 전체를 다 아우르는 하나의 거대 기업만이 이 자동차 회사를 생존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어. 각각이 자동차 회사들이 다개발비를 쓰면 이게 비용이 너무 각각이 커서 비용 대비 이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 묶어서 이 회사들이 하나의 자동차를 개발해서 각각의 배지로 팔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차를 개발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르노입니다. 그래서 르노는 르노, 닛산, 미쓰비시 얼라이언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지금 어마어마한 기업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얼마 전에는 FCA, 그러니까 피아트 크라이슬러하고 합병을 하려고 했어요. 피아트 크라이슬러에 마세라티도 들어있죠. 뭐 등등등 들어있어요. 그때 당시는 페라리도 들어있었어. 그래서 이런 회사들하고 다 합병을 하면 그 덩치가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합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섭섭해졌어요? 네, 닛산이 섭섭해졌죠. 왜냐면 닛산이 그 전에 르노에서 도와준 건 알겠는데, 야, 그럼 우리 지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니까 르노 입장에서는, 아니 너네 회사 원래 망하던 건데 우리가 살려준 거잖아. 살려준 건데 피아트 크라이슬러 인수는 우리가 하는 거지 너네랑 무슨 상관? 이러면서 그냥 하려고 한 거예요. 닛산이, 야씨, 지금 판매 대수 보면 말이야, 닛산이 더 많이 팔리지 르노가 많이 팔리냐? 야, 지금 옛날에 내가 어려웠던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에서 메인인데? 이러면서 거기 어깃장을 놓은 거죠. 그래서 FCA 인수를 결사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안 먹히잖아. 안 먹히니까 뭘 했어요? 르노 카를로스 고 회장이 일본에 왔을 때 그냥 잡아가뒀죠. 야, 일본 진짜 너무한 면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르노가 FCA 인수를 못했고요. 이 FCA는 그 막판에 르노의 경쟁사인 푸조그룹, 그러니까 PSA하고 합병해서 스텔란티스가 되게 됐죠. 거대 기업 스텔란티스. 그래서 지금 곤조 부리시던 닛산 지금 어떻게 됐나? 거의 망했죠. 거의 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아, 요즘 일본 보면 참 답답합니다. 나라가 무슨 고집만 남은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르노 FCA 놓쳤잖아요. 놓쳤으니까 이제 팽창을 어디로 해야 되나? 중국으로 해야 되죠. 중국에 있는 어디하고 손을 잡으면 좋을까? 그래서 잡은 게 진리고요. 그 첫 번째 고리로 이번에 르노 코리아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 르노 코리아는 진리와 르노의 대규모 빅딜의 시작이 되는 지점입니다. 자, 르노는 어느 정도 아실 테니까 그럼 진리 자동차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진리 자동차는 사실 자동차 만든 지 30년밖에 안 된 정말 신생 기업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될 수 있는 회사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놀랍게도 그 가장 근간은 역시 볼보입니다. 진리 자동차는 2010년에 볼보 자동차를 1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조 원에 포드한테서 샀죠. 그리고 포드한테 산 다음에 뭘 했나?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포드도 원래 이 볼보에 대해서 뭘 했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포드는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진리 자동차는 볼보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죠. 돈을 투자하면서 볼보가 볼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놔뒀어요. 뭐 회사가 인수하면 이럴 거 아니에요. 현대가 만약에 볼보를 인수했다, 품평회 같은 걸 했을 거예요. 볼보를 딱 놓고 품평회를 하고서 이거 디자인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아, 헤드램프가 너무 못생겼어요. 헤드램프 좀 동그랗게 해주세요. 헤드램프 네모나게 해주세요. 뾰족하게 해주세요. 탐켄치처럼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볼보가 탐켄치가 됐겠죠. 근데 이 진리 자동차는 어떻게 했나? 이 볼보를 중국적으로 바꿔달라거나 뭐 이런 거 전혀 안 했습니다. 중국 이름에 뭘 만들어 달라는 것도 전혀 안 했어요. 그런 것도 있잖아. 볼보는 안전에 지나치게 투자해서 차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회사, 이런 이미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전 기능 몇 개만 빼고 차 가격 좀 낮춥시다. 아이, 코스트 다운 모르냐? 뭐 CR 몰라? 코스트 리듀스 모르세요? 아이, CR 해야죠, CR. 이런 거 CR도 안 먹혔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게다가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중국이 생산비가 가장 저렴한 나라였어요. 세계의 공장 이렇게 불리는 나라인데, 근데 볼보가 있는 스웨덴 그리고 벨기에 공장이 있는데 이 두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건비가 가장 비싼 나라 둘입니다. 세계 인건비, GDP, 이 순위 보세요. 야, 순위 보면 스웨덴 부자나라구나. 역시 이런 상황인데 이 공장을 중국으로 굳이 옮기지 않고 이 스웨덴 공장을 더 확장합니다. 스웨덴에 공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볼보의 매력이라고 본 거예요. 그냥 볼보를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더 잘 만들 수 있게 총알만 계속 내줬죠. 10년 동안 들인 총알이 20조. 20조? 야, 너무하지 않나? 돈이 어떻게 이렇게 많지? 진리는 어쩐지 한을 푸는 느낌이었습니다. 진리 생각해보면 지난 30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의 욕을 먹었어요. 기존에 있었던 차들 보면 초창기 차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고 럭셔리카라고 만든 게 이런 차들. 나 참 쓰레기 같은 차를 계속 만들었던 거죠. 스포츠카라고 만든 거 요건 괜찮았는데 이거 팔 때 자꾸 도요타 엔진을 달았다고 그러면서 도요타 기술력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일본 도요타에서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엔진 공급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굳이 받을 거면 2배 내고 가져가시든가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손절을 쳐요. 그러다 보니까 눈물 머금고 단종하기도 했죠. 이게 오래된 일도 아니야. 이게 2000년 초반입니다. 진리는 그렇게 싸구려 차 이미지로 정말 고생한 회사인데 이번에 볼보를 인수하면서 그렇게까지 갈망하던 고급 럭셔리 세단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중국이란 나라 자체도 바뀌었죠.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차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살 수도 없는 나라, 거지꼴 못 면한다 이런 나라였는데 지금은 세계 최고 부자들이 득실득실한 나라죠. 시기적으로도 이렇게 발전한 나라에 딱 걸맞는 자동차를 뽑아낼 수 있는 브랜드가 바로 이 진리가 된 거죠. 진리는 또 이런 차를 내놨습니다. 보루이라는 차예요. 이 차가 아주 특이한 게 볼보스러워. 너무 볼보스럽죠. 왜냐하면 볼보가 만들려고 했다가 볼보에서 자금 사정으로 못 만들고 캐비넷 속에 들어가 있던 그런 프로젝트예요. 개발은 됐어. 개발은 됐는데 도저히 이거를 내놔서 팔 자신도 없고 이걸 더 이상 완성시킬 자금도 없고 그래서 캔슬됐던 그런 프로젝트. 진리가 이 프로젝트를 되살리면서 진리 브랜드의 고급 럭셔리 세단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자국용이긴 하죠. 그래도 지금 시티 세이프티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있고요. 이거 다 된다는 건데 진리라는 브랜드가 이제는 더 이상 우습게 볼 수 없는 아주 우수한 퀄리티의 차를 만들 수 있게 됐다라는 상징적인 자동차이기도 합니다. 이거 얘기가 길어지는데? 예전에 스포츠카 만들려고 했다가 이 도요타 견제로 스포츠카 못 만들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스포츠카 다시 만들어야 돼 하고서 그 생각을 다시 실현하기로 합니다. 이 링크앤코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던 거죠. 이 브랜드는 처음에 저 봤을 때 이게 뭐하는 브랜드인가 싶었어요. 그때 당시 진리는 물론이고 볼보에 비해서도 더 젊은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브랜드입니다. 또 발랄한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싸구려여서는 안 되고 고급스러워야 되고. 사실 볼보가 굉장히 좋은 브랜드지만 보수적인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30, 40대, 50대, 60대 그 이상도 타겠지. 탈 수 있는데 적어도 20대, 20살짜리가 탈 만한 차는 아니죠. 중국은 어때요? 중국은 세대 간의 이 소득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묘해요. 중국은 젊은이들이 해외 유학파가 많고 이 IT, 금융으로 뛰어들고 막 서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젊은 층, 여성들 이런 사람들이 돈 많은 소비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희한하게. 그분들의 부모 세대는 어때요? 그분들 부모 세대는 농사 짓던 사람들이에요. 농사 짓고 상업하고 이러던 분들이어서 그분들은 돈을 못 벌죠. 나이 든 사람들이 가난하고 젊은 사람들이 부자인 이렇게 소득 역전이 있는 나라죠. 일단 20대 젊은이들이 주력 소비층이니까 그런 분들이 차를 사니까 볼보보다 조금 젊은 브랜드가 필요하겠네 해서 만든 게 바로 링크앤코입니다. 더 활발하고 더 빠르고 더 첨단이고 이런 식으로 자동차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게 진리 자동차는 볼보에 손을 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볼보를 굳이 젊게 바꾸려고 하지 않고 볼보 놔두고 새로운 브랜드를 또 만들어서 거기다가 볼보의 모든 기술력과 CMA 플랫폼과 첨단 기술, 안전, 고급감 이런 거 다 넣어서 이 브랜드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겠다고 한 거죠. 그리고 이 링크앤코는 고성능 이미지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이스에도 나갔습니다. 원래 볼보 자동차로 레이스를 뛰던 레이싱 팀이 있었는데 이름이 사이안 레이싱 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시안, CMYK 하잖아요. C가 시안이에요. 시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옥색이네, 옥색. 그래서 그 옥색 레이싱 팀을 불렀어요. 이 푸딩딩한 색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면 맞습니다. 그게 바로 폴스타의 상징색이죠. 그래서 이 팀을 불러다가 폴스타 레이싱 팀을 새로 꾸리죠. 링크앤코가 2019년에 WTCR을 나가요. 그래서 1등을 차지합니다. 중국 자동차 회사가 이 FIA, 피아의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건 사상 유례 없는 일입니다. 현대차도 2021년에 WTCR 우승했었죠.
여튼 진리는 여기에 링크앤코에 완전히 고무됐어요. 완전히 고무돼서 야 더 박력 있게 만들 수 없어? 야 그거 좀 더 퍼포먼스 강하게 해봐 하고서 퍼포먼스 디비전으로 링크앤코 3라고 하는 차에다가 528마력을 얹어요. 전륜구동 차인데, 그리고 2리터 4기통 엔진인데 4기통 엔진으로 어떻게 528마력을 내지? 이게 되나? AMG도 이렇게까지 하진 않는다. 어쨌든 말이 안 되지만 기술력 대단하죠. 사람들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안 믿으니까 뉴르부르크링을 도전합니다. 기록은 무려 7분 20초. 당시까지 전륜구동차 중에 최고 기록을 깼어요. 그리고 문짝 4개 달린 차 중에 가장 빠른 차 기록도 깼습니다. 뭐 파나메라 터보 S, 메르세데스 AMG GT4 도어 이것도 27초, 28초 이래요. 근데 링크앤코가 그보다 훨씬 빠른 겁니다. 대박이죠. 물론 여기 뉴르부르크링 나온 건 이건 양산차는 아니어서 직접 비교하면 안 되고요. 그래도 링크앤코 이미지는 제대로 잘 쌓은 거죠. 네, 진리 자동차 브랜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진리는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도 지분을 꽤 갖고 있어요. 9.69%. 엄밀히 말하면 진리 자동차가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진리의 오너 리슈프 씨가 이 메인인 이서복 씨 아니죠. 이서복 씨 아니고 이분이 갖고 있는 회사가 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된 걸 보고서 가만히 있지 않았죠. 중국의 또 다른 큰손 베이징 자동차 그룹,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기라고 얘기하는 중국 자동차 회사가 야 우리가 가오가 없지 돈이 없냐? 이러면서 갑자기 돈을 팍 풀었어요. 지금은 1대 주주로 9.98%를 갖고 있습니다. 대박이죠. 중국이 벤츠 지분의 20%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머지 주주들이 더 많긴 하죠. 기관 투자자가 50, 독일 정부도 갖고 있고, 그래서 손댈 수 없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 살 수 있는 주식, 기관 투자 주식 말고 개인 주식으로 1등, 2등이 지금 중국이다 라는 겁니다. 요즘 벤츠가 중국 거다 이런 얘기가 하도 나오니까 이 벤츠는 여기에 주주 구성 이렇게 해서 굳이 여기다가 유럽이 더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표시를 또 해놓고 있죠. 우리 벤츠는 독일 회사다 이런 식의 이미지를 또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여튼 진리는 벤츠도 갖고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로터스, 옛날에 엘란 만들어서 기아에 팔기도 했던 그 회사, 이 에스프리 만드는 회사, 007의 잠수함 자동차 이것도 만들었던 그 로터스도 지금 진리가 갖고 있죠. 이 테슬라의 첫 번째 로드스터를 만든 게 바로 로터스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도 테슬라 보면 테슬라에서 로터스 에스프리가 그래픽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로터스라는 회사 자체가 테슬라하고 굉장히 친한 회사다. 이 로터스도 굉장히 비실비실했죠. 오랫동안 신차도 못 내놓고 정말 비실비실한 시기를 보냈는데 그 회사를 2017년에 진리가 인수했죠. 인수하고 지금 5년 지난 거예요. 요즘 로터스 어떤가? 이제는 완전히 멋진 차를 내놓고 있죠. 언제 내가 비실비실했어? 이런 분위기예요. 에미라, 일레트라, 에바야, 이름은 조금 이름이 에바인데 이름 짓는 건 잘 못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차들 엄청나게 비싼 초고성능의 슈퍼카들로 쭉쭉 뽑아내고 있죠. 멋있기도 하고요. 자, 그럼 진리 자동차가 그게 다냐? 아니에요. 브랜드 너무 많아요. 브랜드 이름을 다 놓고 보면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메이플, 파라존, 링크앤코 있죠. 링크앤코 있고, 폴스타 있고, 프로톤 있고요, 지오메트리 있어요. 지오메트리 이건 좀 유명하죠. 지커, 바이두, 베넬리, 하여간 뭐 많아. 런던 택시 있잖아요. 런던 택시 이걸 전기차로 바꾸는 런던 EV 컴퍼니 이것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 가면 이렇게 생긴 차 있잖아요. 런던 택시. 이게 이제는 중국 진리가 만드는 차인 거죠. 아무튼 지금 진리를 보시면 엄청나게 빠르게 확장하는 회사다 그거죠. 자꾸 진리 한다고? 길리 아니냐고요? 이름을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이름 뭐 언론 보도 보면 진리 자동차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그건 아예 잘못 읽은 거고요. 영문 표기를 그냥 잘못 읽으신 것 같아. 르노에서는 이 차를 길리 자동차라고 이번에 표현하셨더라고요. 그것도 그럴 만한 게, 이 진리라는 회사를 우리말로 읽으면, 이 한자를 읽어보면 길조예요. 길조. 그러니까 좋은 징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길리인가? 이렇게 읽을 만도 합니다. 이 길자가 좋을 길자니까. 중국에서는 이 같은 한자를 놓고서 진리라고 발음합니다. 이 저장성에 있는 회사라서 저장의 길조, 그래서 중국에서는 저장 진리, 지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이걸 줄여서 수출명으로 진리라는 브랜드를 쓰게 된 거고요. 영어로 GEELY라고 쓰잖아요. 이게 또 앞이 G니까 G면은 또 애매해. 이게 홍길동 할 때 GIL 이렇게 쓰잖아. 길. 그럼 길리 맞네 이럴 수 있는데, 예전에 소녀시대를 보면 알아요. 소녀시대가 GEE 쓰고서 이거 뭐라고 하냐면
찌찌찌찌 베베베베베 이러잖아. 그러면 진리네 진리. 저희는 진리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사실 원래 그래요. 해당 국가 발음으로 쓰는 게 원칙이죠. 여기 이분은 또 습근평씨인데 습근평이라고 안 하고 다들 시진핑이라고 하잖아요. 아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나? 시진핑 주석님, 네,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보고 계셨으면 죄송합니다. 여튼 우리나라에서 외래어 표기할 때는 원칙상 현지 발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진리라고 쓰는 게 맞죠. 르노코리아도 앞으로는 길리 말고 진리라고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르노는 흔호가 되나? Renault, 오늘 얘기가 너무 길어지고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이 진리 자동차 중에서 어떤 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될까? 일단 차가 어떻게 생겼나부터 봐야 되겠죠. 이게 진리 에메랄드예요. 왜 에메랄드냐? 원래 진리를 만든 사람이 리슈프라고 했잖아요. 이 리슈프라는 사람이 지금도 오너예요. 아직도 개인회사 상장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CEO께서 막 그냥 아무데나 턱턱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상장된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의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이 리슈프가 처음에 했던 사업이 보석상이었습니다. 그걸로 돈을 번 거지. 그래서 이 사업을 펼치게 되니까 차 이름도 에메랄드라고 만들게 되고, 그리고 진리 브랜드 배지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보석이죠, 보석. 이제 왜 진리가 이렇게 생겼는지 아시겠죠? 진리 자동차들 보면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브랜드 수만 해도 몇 개야. 차가 지금 몇 개인지 아마 본인도 자기 차는 다 모르실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그럼 최근에 나온 차 하나만 보죠. 하나만. 우리나라에서 1등인 차는 아반떼잖아. 그럼 아반떼급의 자동차를 한번 보죠. 이거의 이름이 빈 루이 쿨이라고 하는 차입니다. 이름은 확실히 못 짓는 것 같아요. 외관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외관 괜찮나 보이네. 1.6L 터보가 달려있고요. 170마력을 내고요. 그리고 여기 7단 DCT 자동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스펙은 괜찮은 것 같아요. 실내 보면 계기판이 화려합니다. 엄청 화려하고, 여기 보면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이렇게 음악이 막 틀어지는 거 보여주기도 하고, 여기 센터 디스플레이 보세요. 아주 난리 났죠? 이게 정보가 그냥 꽉 차 있고 그냥 아이패드를 붙여놓은 것처럼 작동합니다. 전체적으로 인테리어가 괜찮은데? 버튼들이나 이런 것들 지금 다 잘 돼 있잖아요. 시트, 오이씨, 이거 아반떼보다 낫다고 하겠는데? 강력해요. 그럼 이거 가격이 중요할 텐데, 가격이 1,000만원? 1,000만원부터입니다. 미쳤나 싶죠? 이런 차를 어떻게 1,000만원에 팔지? 일단 대단하죠. 중국은 이제 글로벌 전략을 펴고 있는데요. 이제는 동남아에도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도 동남아 공략이 아주 정신이 없죠. 그래서 동남아에서 맞붙고 있는데 아반떼나 K3보다 훨씬 저렴한 거예요. 확실히 이길 수 있는 건가? 좀 애매합니다. 진리그룹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우리나라 현대기아보다 뛰어나냐? 그것까지는 아니죠. 사실 지금 판매 대수 보면 200만 대 납짓 파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기아차하고 비교했을 때 판매 대수나 매출이나 좀 비슷한 회사. 그래도 지금 성장세로 보면은 무시무시한 회사가 맞죠. 그러면 르노 코리아는 어떤 차를 만들게 될 것인가? 이걸 봐야 되겠죠? 지금 어떤 브랜드를 팔지도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브랜드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굉장히 여유로운 상황이죠. 앞서서 말했던 진리 그룹 브랜드 벌써 몇 개예요. 그리고 르노도 브랜드가 얼마나 많아요. 이 중에서 원하는 거 아무거나 골라서 만들면 되는 입장이잖아요. 르노에도 되죠. 볼보, 폴스타, 로터스, 링크앤코 이런 차들 우리나라에서나 해외에서나 다 알려진 브랜드고, 이 중에서 원하는 거 하나 골라서 만들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이게 삼성자동차 만들고서 지금 27년 됐는데 27년 역사상에 이렇게까지 꿀 빠는 상황이 있었나 싶죠. 지금 가격 경쟁력도 생겼고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만들 수 있는 기술력도 생겼죠. 그러면 이제 당장 2년 뒤에 차가 나와야 되는데 2년 뒤에 뭐가 나올까? 이거 생각해보면 르노 차를 만들어? 르노 차보다는 뭔가 다른 이름의 좀 더 고급의 차를 만들고 싶지 않을까? 그럼 볼보를 만들어? 볼보는 기존에 볼보 있는데 굳이 볼보로? 완전 신규 브랜드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오히려 폴스타나 링크앤코 같은 이런 신규 브랜드를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기존 브랜드의 서브 공장이 되는 것보다는 새로 만든 브랜드의 새로운 차를 만들어서 처음부터 새롭게 공략하는 게 훨씬 더 파괴력이 있을 테니까요. 그럼 그 중에서 폴스타냐 링크앤코냐, 둘 중에 어떤 걸 만들지 아직 모르겠는데, 근데 폴스타는 지금 전기차 한 가지 종류만 있잖아요. 그것에 비해서 링크앤코 이미 3가지 차종이 있고, 그리고 하이브리드도 있어서 다들 링크앤코가 국내에서 생산되겠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폴스타의 장기 계획을 보면 폴스타가 큰일을 칠 거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정말 좋아할 만한 XC90급의 거대한 자동차의 전기차 버전, 이런 것들이 폴스타에서 쏟아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지금 한국에 공장이 있으면 좋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브랜드 중에 어떤 게 우리나라에서 생산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폴스타를 생산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링크앤코도 나쁘지 않습니다. 링크앤코 1, 링크앤코 2, 링크앤코 3 이렇게 생겼고요. 각각의 상품성도 괜찮아요. 그리고 중국산도 아닌 스웨덴 기술의 한국 생산인 자동차, 그러면 전 세계 소비자들이 굉장히 선입견 없이 큰 인기를 끌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굉장히 좋게 볼 것 같아요. 중국이 여기 뭐 했어? 중국은 돈만 댔잖아. 이런 느낌이니까. 그러면 링크앤코나 폴스타나 우리나라에서 나오게 되면 기존의 르노, 삼성, AS망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부품도 많이 싸진다고 하고요. 그만큼 운영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수입차에 비해서는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 되는 거죠. 기대됩니다. 네, 과거에는 특정한 제품이 어느 나라 제품이다, 그리고 또 중국차를 어떻게 사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까지 잘라서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또 중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약간 좀 뺏기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됐어요.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가지고 와서 기술력을 전수해 준다고 하니까 이게 또 묘하기도 합니다. 중국 자본, 중국 기술력, 중국의 상업이 지금 우리나라에 조금씩 스며들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어떤 걸 취하는 게 이득이 되고 어떤 점은 손해가 되는지 이런 걸 잘 살피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는 차? 링크앤코 브랜드 중에 어떤 게 좋냐고. 링크앤코 브랜드가 정말 많아요. 1, 2, 3, 4, 5, 6까지 있어요. 링크앤코 5만 해도 꽤 괜찮은 SUV. 6까지 있는데 6은 대형 SUV입니다. 초대형 SUV로 나오는 거고, 링크앤코 6가 우리나라에 나오게 되면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전기차 있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있지, 가솔린 있지, 다 있어요. 디자인도 괜찮고. 링크앤코, 제가 봤을 땐 링크앤코 6 요게 우리나라 나오면 대박이 날 것 같아요.